엘레나 박은 낡은 벽에 등을 기댄 채 45 구경 권총의 차갑고 묵직한 감촉을 느꼈다. 그녀의 로드하우스 폐허를 가로지르는 세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무기는 그녀의 할아버지 박철수가 한국에서 사용했고 가족의 저주처럼 대대로 물려 내려온 것이었다. 달빛 아래 그녀는 남자들이 재와 잔해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옮겨 놓았다. 어둠 속에서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에 그녀의 핏줄 속으로 얼음이 흐르는 듯했다. 김민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남자. 6시간 전 아침은 앞으로 닥칠 폭력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동이 트는 빛이 박스 로드하우스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낡은 체커보드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엘레나는 수천 번 해본 사람처럼 능숙하게 아침 일과를 처리했고 그녀의 군대식 태도는 모든 정확한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29살의 그녀는 이라크에서 3번의 전투 배치를 마치고 눈에 보이는 상처와 숨겨진 상처를 모두 안고 있는 해병대원처럼 행동했다. 벽에 걸린 사진에는 그녀의 할아버지 박철수가 1968년 개업 이래 바로 이 건물 앞에서 예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이 장소를 지었고 전쟁의 트라우마를 건설적인 것으로 여행자들이 안전과 따뜻함을 찾을 수 있는 고속도로 위의 안식처로 바꾸었다. 이제 그것은 엘레나의 것이 되었고 5년 전 그의 심장이 마침내 멈췄을 때 상속받았다. 돌쇠는 자갈 밟는 소리가 들리자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독일 셰퍼드는 그녀와 함께 이라크에서 복무했고 그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을 구한 군견이었다. 그녀가 제대했을 때 그녀는 그를 입양하기 위해 산더미 같은 관료주의와 싸웠다. 그들은 둘 다 시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드하우스는 그들에게 목적을 주었다. 가을 냄새를 풍기며 강태공이 먼저 들어왔다. 70살의 전직 경찰서장은 카운터만큼이나 고정적인 존재였다. 그는 박철수 시대부터 이곳에 왔고 처음에는 제복을 입고 지금은 은퇴한 모습으로 왔다. 커피 냄새가 구원처럼 느껴지는구먼. 그가 평소 앉는 의자의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엘레나는 묻지도 않고 커피를 따랐다. 힘든 밤이었나요? 이 늙은 뼈다귀는 더 이상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 그는 낡은 손으로 머그잔을 감쌌다. 하지만 커피만 마시러 온 건 아냐. 소문이 돌고 있어. 엘레나의 손이 커피포트 위에서 멈췄다. 무슨 소문인데요? 강태공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북쪽 조직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도시에서 군으로 이동하고 있지. 지난주에 16번 국도변의 사업체 3곳이 습격당했어. 보호세 뜯는 방식이지. 박스 로드하우스가 반세기 동안 서 있었던 16번 국도, 랜드마크이자 표적. 최 반장 경찰서장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강태공은 고개를 약간 저었다. 최 반장은 예산 삭감 때문에 정신이 없어. 경찰서 인력이 부족해. 그의 어조에서 엘레나는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은퇴한 경찰서장은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이곳은 외딴 곳에 귀중한 부동산 위에 자리 잡고 있잖아. 문제가 생기기 딱 좋은 곳이지. 돌쇠는 갑자기 일어서서 앞 창문을 응시하며 털을 곤두세웠다. 엘레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검은색 픽업 트럭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창문은 어둡게 틴팅되어 있었다. 그녀는 안에서 최소 3개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강태공이 중얼거렸다. 트럭은 2번째로 천천히 지나가다가 먼지를 일으키며 가속했다. 이번 주에 저 차량을 3번째 봤어요.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강태공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말했듯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그는 재킷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다. 내 오랜 친구야.
사설 경비업체. 너처럼 군대 출신이지. 엘레나는 그것을 만지지는 않았지만 번호를 외웠다. 저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지킬 수 있어요. 그걸 의심한 적은 없어, 아가씨. 하지만 때로는 해병대원도 지원군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지. 그날 오후 늦게 엘레나는 점심 식사 후에 한가한 시간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45 구경 권총을 꺼냈고 그 무게는 손에 익숙했다. 그 권총은 1952년에 제조되었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사용했던 고전적인 무기였다. 푸른 강철은 수십 년 동안 다룬 흔적으로 매끄럽게 달아 있었지만 그 무기는 흠잡을 데 없이 잘 관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숙련된 움직임으로 그것을 분해했고 각 부품은 깨끗한 천 위에 정확한 순서로 놓여 있었다. 그 일과는 명상적이었고 박철수가 그녀가 해병대에 입대하기 훨씬 전에 가르쳐준 기술이었다. 무기는 구체화된 책임이다. 그녀가 10살 때 그녀의 작은 손을 인도하면서 말했다. 박철수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으로 인해 형성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강해졌지만 전쟁에 의해 정의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파괴 이후 창조 행위로서 이 로드하우스를 지었다. 엔진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최 반장 경찰서장의 순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62살의 최 반장은 수십 년 동안 법 집행에 종사한 사람처럼 낡아 보였다. 그는 강태공 밑에서 부관으로 일했고 결국 강태공이 은퇴했을 때 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또한 그녀의 할아버지의 친구였다고 그녀는 항상 믿어왔다. 돌쇠는 최 반장이 들어오는 것을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았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커피 마실 시간 있소? 경찰서장님께는 언제나 있죠. 그녀가 대답하며 커피포트에 손을 뻗었다. 최 반장은 한숨을 쉬며 의자의 자리를 잡았다. 바쁜 시기요. 내가 가진 인력으로는 너무 바쁘지. 강태공 씨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사업체들이 습격당하고 있다고. 최 반장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강태공 씨는 소문을 퍼뜨리는데 신중해야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공황 상태가 아니지. 그는 커피를 홀짝였다. 대부분 그냥 기물 파손일 뿐이요. 일주일에 3곳의 사업체가 습격당하는 건 조직적인 것 같아요. 최 반장은 대답하기 전에 커피를 길게 마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요, 사실은.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북쪽 조직이라는 놈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정보에 따르면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소. 그들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냥 예방 차원이지. 당신네 가게는 여기 외딴 곳에 있잖아. 쉬운 표적이지. 그는 다시 커피에 손을 뻗었다. 아직도 할아버지의 낡은 권총을 가지고 있소. 그 질문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어조에서 엘레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언제 보호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최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하지만 조심하시오. 민간인이 범죄자들을 다루려고 하면 엉망이 될 수 있어.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하는 게 최선이요. 항상 그러고 있어요, 경찰서장님. 최 반장의 무정의에서 연락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재빨리 응답하고 일어섰다.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요. 문 닫을 때 문을 잠그고 다니시오. 그는 돈을 카운터 위에 놓았다. 그리고 엘레나, 누가 와서 협박하면 내게 직접 전화하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엘레나는 창문을 통해 최 반장이 순찰차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차 옆에 서 있는 채로 전화를 받았고 등은 로드하우스를 향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몸짓은 즉시 변했고 어깨는 긴장하고 머리는 더 낮게 숙였다. 통화는 짧았지만 최 반장이 채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그의 표정은 엘레나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로드하우스를 돌아보았지만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드러났다. 저녁 시간대가 막 끝났을 때 엘레나는 그들이 도착하는 소리를 들었다. 차량 세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엔진 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다. 검은색 페인트가 반짝이는 고전적인 머슬카, 차체가 높아진 픽업 트럭, 그리고 그녀가 전에 보았던 검은색 차량, 5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창문을 통해서도 엘레나는 이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포식자처럼 거만하게 움직였다. 돌쇠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진정해. 엘레나가 중얼거리며 선택지를 훑어보았다. 다른 손님은 2명밖에 남지 않았고 노부부가 구석 부스에서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패터슨 부인,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패터슨 씨와 함께 식사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은 공짜로 해드릴게요. 노파는 창문을 힐끗 보았고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을 챙겼고 그녀의 남편은 엘레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돈을 남겼다. 조심해요, 아가씨. 패터슨 부인이 서둘러 옆문으로 향하며 속삭였다. 그들이 들어오자 종이 울렸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키가 크고 짧게 자른 머리에 차가운 눈을 가진 남자는 출구와 위협을 파악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로드하우스를 훑어보았다. 팔뚝에 문신이 있는 덩치 큰 남자는 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졌다. 안녕하세요. 엘레나가 침착하게 말했다. 주방은 문을 닫았지만 커피는 드릴 수 있어요. 우두머리는 따뜻함 없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 동료들입니다. 엘레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엘레나 박입니다. 뭘 드릴까요? 김민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박스 로드하우스, 당신 이름을 딴 건가요? 제 할아버지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이 장소를 지으셨죠. 군인이셨군요. 이 귀중한 고속도로 위에 멋진 작은 전초 기지를 세우셨네. 김민수는 과장된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엘레나는 손을 보이게 유지했지만 오른발은 약간 움직여 돌쇠의 옆구리를 툭 쳤고 조용히 엎드려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카운터 아래에 있는 권총은 수마일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무슨 일로 이쪽까지 오셨나요? 사업 기회요. 김민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이 고속도로는 우리 조직에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문소가 없는 도시와 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죠. 남자 중 한 명이 재킷을 열어 엘레나가 권총집에 넣은 무기를 힐끗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움직임은 평범했지만 의도적이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요? 엘레나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김민수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유통, 물류, 제품을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사업은 지역시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지원이요. 보호세, 엘레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보험, 김민수가 정정했다. 불행한 사건에 대비해서요. 화재, 기물 파손, 강도. 마지막 단어는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일주일에 200만 원을 내면 당신의 매력적인 작은 로드하우스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덩치 큰 남자는 초대받지 않은 채 카운터 뒤로 이동하여 주방을 살펴보았다. 멋진 설비군요.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의 손은 준비 표면을 따라 움직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안타깝겠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이곳은 제가 이미 지불하고 있는 보험 외에 보험이 필요 없이 50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듯했다. 김민수의 미소가 사라졌다. 당신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유지되는 군도 고속도로입니다. 제 돈도 포함해서요. 엘레나는 눈을 마주쳤다. 이제 주문하러 온 게 아니라면 나가달라고 해야겠어요. 덩치 큰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입이 거칠군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지도 몰라. 그의 말은 그가 돌쇠를 처음으로 알아차렸을 때 끊겼고 독일 셰퍼드는 조용히 일어서서 호박색 눈이 그의 목에 고정되고 이빨을 드러냈다. 이게 뭐야? 돌쇠라고 해요. 엘레나가 대화하듯이 말했다. 이라크에서 3번 복무했어요. 군견이죠. 위협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김민수의 표정이 바뀌었고 다시 평가했다. 걔를 끌어들이는 건 잘 안 될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돌쇠는 카운터 뒤에 있고 당신은 당신 쪽에 있고 모두가 예의를 지키면 됩니다. 또 다른 남자가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고 그의 손은 숨겨진 무기에 얹혀 있었다. 두목, 우리가 그녀에게 보여줘야 할지도 몰라. 나머지는 빨리 일어났다. 그 남자가 총을 뽑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카운터 뒤로 몸을 숙였고 전투 훈련이 시작되었다. 돌쇠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덩치 큰 남자는 뒤로 비틀거리며 총을 뽑는 것을 방해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 엘레나의 손은 숨겨진 권총집을 찾았다. 그녀는 45 구경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김민수를 정조준하며 일어섰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녀가 명령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을 내리는 해병대의 짧은 어조로 바뀌었다. 돌쇠 멈춰. 셰퍼드는 공격적인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남자의 목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이빨을 드러냈다. 3번의 심장 박동 동안 로드하우스는 완전히 조용했다. 그러자 김민수가 웃기 시작했다. 그래, 할아버지의 로드하우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총도 있네. 그리고 그냥 여자가 아니야. 군인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군. 해병대, 3번 복무, 특수정찰대. 엘레나는 권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제 한 번만 말하겠어.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김민수는 차가운 계산으로 상황을 평가했다. 물러서라 얘들아. 아가씨가 문을 닫고 싶어 하잖아. 걔를 불러들여. 덩치 큰 남자가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말했다. 돌쇠, 물러서. 엘레나가 명령했다. 셰퍼드는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김민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꽤 인상적이군요. 전쟁견과 할아버지의 권총을 가진 전직 해병대원이라니.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친구가 필요하지. 모두에게 보호가 필요해. 심지어 당신에게도. 또 다른 남자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면서 침착함을 되찾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사실 끝났어. 엘레나가 반박했다. 오늘 밤은. 남자들은 문 쪽으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군요. 김민수가 동의했다. 이해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있는 완전히 새로운 날이죠. 편히 주무세요, 해병대. 마지막 사람이 나갔을 때만 엘레나는 창문으로 이동하여 그들이 차량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남자가 트럭에 오르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고 접힌 종이가 자갈 위로 펄럭였다. 엔진이 굉금을 내며 시동을 걸었고 타이어가 헛돌며 출발했다. 엘레나는 그들의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권총을 내렸다.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심장 박동은 깊게 울렸다. 착하다. 그녀가 돌쇠에게 중얼거렸다. 예상했던 것만큼 잘 됐어. 모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후 엘레나는 떨어진 종이를 회수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고 그 안에는 군도 고속도로의 대략적인 지도가 있었고 여러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는 그녀의 로드하우스가 정확하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여백에는 좌표와 배달 시간으로 보이는 필기 메모가 줄지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보호세를 뜯는 문제가 아니었다. 로드하우스의 위치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엘레나는 안으로 돌아와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가 주 조명을 껐을 때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었다. 박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엘레나 잭 윌슨입니다. 그 목소리는 즉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두 번째 복무 때의 소대장이었고 지금은 마약 단속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까는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요.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엘레나는 지도를 힐끗 보고 돌쇠를 보았다. 네, 잭.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당신의 직업적 관심사를 자극할 만한 상황이죠.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고 돌쇠가 그녀의 발 뒤꿈치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모든 것을 검토했다. 김민수와 그의 일당, 지도, 최 반장의 이상한 행동. 그녀는 또한 준비를 마쳤다. 45 구경 권총은 이제 등 뒤에 적절한 권총집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문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션 센서를 설치했고 기본적인 카메라 시스템도 설치했다. 그녀가 앞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첫 번째 고조 징후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픽업 트럭 페인트에 새겨진 조잡한 메시지. 미묘하네. 그녀가 돌쇠에게 중얼거렸고 그는 근처에 숨어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킁킁거렸다. 안으로 들어가서 엘레나는 개장 일과를 처리했다. 6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강태공은 평소 시간에 도착했고 엘레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미 일어났구먼, 안 그런가? 그녀가 그의 커피를 따라준 후 조용히 물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문 닫은 후에 5명이 왔어요. 우두머리는 김민수라고 했죠. 강태공의 낡은 얼굴이 어두워졌다. 북쪽 조직, 김민수, 전직 군인 출신 해결사지. 고약한 녀석이야. 그들은 보호세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엘레나가 계속 말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마약 루트일 가능성이 높죠. 강태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되는군. 예산 삭감 이후 순찰 범위가 최소화되었지. 제품을 이동하기에 완벽해.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들이 제안했을 때 어떻게 했소? 엘레나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거절했어요. 강조해서요. 노 경찰서장은 껄껄 웃었다. 잘 넘어갔겠구먼. 그들은 다시 올 거요. 알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옛 해병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은 마약 단속국에서 일하고 있죠. 그가 조사하고 있어요. 강태공의 눈썹이 올라갔다. 연방 요원을 끌어들이다니 일이 커지겠구먼. 그는 망설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최 반장에게 말했소. 아니요, 엘레나가 인정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림자가 강태공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최 반장은 한때 좋은 부관이었어. 정직하기 그지없었지.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에서 15년 동안 경찰서장으로 있었지. 유혹은 파고들 틈을 찾게 마련이야. 그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강태공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알기 전까지는 말 조심해야 해. 오후 중반까지 엘레나는 3건의 사건을 더 기록했다. 단골 손님에 대한 협박 전화,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의 기물 파손,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죽은 동물. 협박 캠페인은 조직적이었고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녀가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모션 센서가 울렸다. 누군가가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문으로 들어왔다. 엘레나는 조용히 45 구경 권총을 뽑고 돌쇠에게 뒤에 있으라고 신호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최 반장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엘레나는 무기를 내렸지만 권총집에 넣지는 않았다. 뒷문은 잠겨 있었어요, 경찰서장님. 최 반장은 얇게 미소를 지었다. 강제 침입 흔적을 발견했어요. 조사하러 왔죠. 제가 1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는 강제 침입은 없었어요. 그럼 방금 일어난 거겠죠. 최 반장의 시선이 권총으로 향했다. 그걸 사용할 계획이요. 필요하다면요. 엘레나는 마침내 무기를 권총집에 넣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 반장은 선반에 기대섰다.
어젯밤에 여기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장대치.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말해주겠소. 그는 알고 있었다. 엘레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보고할 만한 소란은 없었어요. 그냥 문 닫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있었을 뿐이죠. 장난치지 마시오. 당신이 방문객들에게 총을 겨눴다고 들었소.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당신은 군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소. 갈취가 이제 군의 사업인가요? 최 반장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은 농촌법 집행의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오. 이 군은 이 도로를 제대로 순찰할 여유가 없소. 합의를 해야 하오. 합의요. 엘레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반복했다. 범죄자들이 보호세를 뜯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그렇게 부르나요? 최 반장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오늘 당장 이곳을 폐쇄할 수도 있어. 건강 위반, 법규 문제,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권총이라든가. 허가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훌륭한 기록을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잠시 동안 최 반장은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마침내 그는 물러섰다. 마지막 기회요, 엘레나. 북쪽 조직은 어쨌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는 당신의 로드하우스가 계속 서 있을지 여부요. 그는 문 쪽으로 향했다. 어떤 싸움은 할 가치가 없소. 당신의 할아버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지. 최 반장이 떠난 후 엘레나는 그 대화를 곱씹으며 남아있었다. 경찰서장이 분명히 연루되어 있었지만 그 정도는 불분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녀는 전화를 꺼내 잭에게 전화했다. 최 반장 경찰서장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25년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엘레나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하로 내려갔다. 박철수는 그것을 냉전시대의 저장 창고와 방공호의 조합으로 지었다. 낡은 서류 캐비닛이 구석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박철수가 로드하우스의 역사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보관해왔다. 1990년대 초의 폴더에는 마약 단속 실패에 대한 신문 기사, 증거 조작 혐의, 결론 없이 끝난 부패 조사 등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 반장이라는 젊은 부관이 있었고 모든 잘못에서 벗어났다.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엘레나는 가죽으로 제본된 일기를 발견했다. 박철수의 사적인 기록이었고 그의 정확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았고 돌쇠는 그녀의 발치에 있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1993년 4월 15일 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밤에 화물이 이동하고 있다. 최 반장이 내 근무 시간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엘레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1993년 6월 28일 내가 본 것에 대해 최 반장에게 따졌다. 트럭, 소포.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그것이 승인된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했다.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불렀다. 주 경찰에 가겠다고 말했더니 캐롤라인과 아이들에 대해 언급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캐롤라인은 강태공의 아내였고 몇 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다. 몇 페이지 앞 1993년 10월 3일 그들은 그것을 수확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역사업체를 경유지로 사용하여 군을 통해 제품을 이동하고 있다. 최 반장은 그들의 내부 조력자이다. 엘레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인신매매 작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마지막 항목 1993년 12월 18일 그들이 오늘 밤에 왔다.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가 협조하거나 로드하우스가 나와 함께 불타거나 가족을 내보냈다. 모든 사본을 은행 금고에 넣어두었다. 최 반장은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싸움은 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박 씨는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엘레나는 박철수가 21년 더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12월 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는 살아남았다. 그녀가 일기를 닫았을 때 마지막 페이지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훨씬 젊은 최 반장이 다른 남자 옆에 서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 다른 남자는 김민수였고 더 젊었지만 틀림없었다.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영토로 이동하는 새로운 갱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었다. 엘레나는 사진과 일기를 재킷에 넣었다. 그녀의 전화가 제객에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무언가를 찾았다. 당신에게 가고 있다. 내일 아침 도착 예정. 최 반장을 믿지 마시오. 그 경고는 너무 늦었다고 엘레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 다음 대결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을 때 여러 엔진의 굉금이 그들의 도착을 알렸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차량 3대를 세웠다. 김민수의 일당이 지원군을 데리고 돌아왔다. 8명의 남자가 나타났고 그들의 몸짓은 의도를 드러냈다. 그들이 3걸음을 떼기도 전에 엘레나는 설치한 비상 버튼을 눌러 잭과 강태공 모두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녀는 권총집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돌쇠에게 휘파람을 불었다. 앞문이 쾅 닫히며 유리가 깨졌다. 김민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의 부하들이 양쪽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해병대. 방해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엘레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손을 보이게 했지만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문 닫았습니다. 김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특히 안전 문제가 있는 시설에서는요. 그는 남자 중 한 명에게 손짓했고 그는 쇠지렛대를 꺼냈다. 이런 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쇠지렛대를 든 남자가 빈티지 주크박스 쪽으로 향했다.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엘레나가 경고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혼자야. 김민수가 무시하듯이 말했다. 우리 8명 대 여자 1명. 쇠지렛대가 올라갔다. 수천 시간의 훈련으로 태어난 유연한 움직임으로 엘레나는 45 구경 권총을 뽑아 한 번 발사했다. 총알은 남자의 손 바로 아래에 있는 쇠지렛대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그의 손이 마비되고 도구가 덜거덕거렸다. 다음은 경고가 아닐 거야. 엘레나가 말했고 권총은 이제 김민수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돌쇠가 부엌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나타났다. 뒤에서는 샷건이 장전되는 독특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공이 레밍턴을 준비한 채 시야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소.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요. 김민수가 으르렁거렸다. 총알이 8발 있고 당신들은 8명이 있지. 실수하기에 형편없는 확률이군. 또 다른 남자의 손이 무기를 향해 움직였다. 엘레나는 조준을 바꿨다. 그건 현명하지 못할 거야.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침묵을 깼다. 주 경찰일 겁니다. 엘레나가 그들에게 알렸다. 무장한 남자들이 지역 사업체를 위협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을 시간은 3분 정도 남았군요. 김민수는 계산하면서 턱을 꽉 다물었다. 마침내 그는 손을 들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끝난 적은 없죠. 엘레나가 동의했다. 남자들은 출구 쪽으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들이 차량으로 후퇴하는 동안 엘레나는 마지막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권총을 준비한 채 유지했다. 타이밍 좋았어. 그녀가 샷건을 내린 강태공에게 말했다. 이 늙은 뼈다귀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더 빨리 왔을 텐데. 그는 창밖을 힐끗 보았다. 저 사이렌은 당신의 보안 시스템과 잘 어울리는군요. 엘레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현대 기술의 혜택이죠. 와줘서 고마워. 그들의 십자포화 속에 자신을 내던질 필요는 없었을 텐데. 강태공의 낡은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다. 박철수는 내가 가진 최고의 친구였어.
캐롤라인이 아팠을 때 내 곁을 지켜줬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게다가 어떤 싸움은 할 가치가 있어. 늙은이에게도. 돌쇠의 갑작스러운 경계가 그들을 방해했고 그의 눈은 뒷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엘레나는 발소리가 다가오자